자, 시 개념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페이지 개념학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부분은 운율입니다. 운율은 뭐냐 이거죠. 시의 음악적 요소로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이다. 우리가 흔히 리듬감이라고도 하고요. 라임이라고도, 영어로 라임이라고도 하죠. 그것이 운율입니다. 역할은요, 일상의 언어와 다르게 느껴지도록 한다. 우리가 시어와 일상어가 조금 다르다라고 했을 때, 이 운율이 다르게 느껴지게 만들어준다. 음악성을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외형률이다, 내재율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외형률, 일정한 형식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가 정형시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개념이고요. 내재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유시, 왜냐하면 형식이 없는 거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운율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외형률 같은 경우에는 언제 일정한 형식, 즉 정형시에서 나타나는 규칙적인 운율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전시가에서 볼 수 있다. 우리가 전에 배웠던 시조에서 시조가 정해진 형식이 있었죠. 그래서 시조가 가장 대표적인 외형률이다 라고 한다면, 내재율은 일정한 규칙이 없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은근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주로 현대시에서 살펴볼 수 있다.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현대시들이 모두 내재율이다. 그래서 이렇게 갈래마다 외형률이다, 내재율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 이거죠. 운율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미리 좀 한번 쭉 살펴보면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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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진 몰라도 어쨌든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운율을 형성한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음보를 반복하는 음보의 반복인데요. 음보의 반복은 결국 끊어있는 말의 단위인 음보를 일정하게 반복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살펴보시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우리가 한 행을 지금 몇 번씩,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나, 둘, 셋으로 나눠서 읽게 되는 거죠. 그 뒤에 역시 또 이어서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이렇게 해서 또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면 한 행을 이렇게 세 번씩 끊어 읽는다. 나머지 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1, 2, 3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1, 2, 3 이렇게 세 번씩 끊어 읽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규칙적인 음보, 3음보의 규칙적인 율격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음보를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음보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음보율. 나중에 정리할 때 나중에 음보를 반복해서 형성하는 운율이 뭐냐? 음보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음절수. 우리가 음절이 뭐냐? 글자 수죠. 일정한 수의 음절을 반복한다. 쉬운 말로 글자 수를 반복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보시면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나무로 오네. 선생님이 밑줄을 지금 미리 끊어놨죠. 자, 숫자를 세보시면 산 너머 남촌에는 7글자, 누가 살길래 5글자, 해마다 봄바람이 나무로 오네 7글자, 나무로 오네 5글자. 이렇게 해서 7글자, 5글자가 반복이 된다. 이렇게 글자 수를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을 우리가 음수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위에서 나왔던 여기 보시면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세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이것도 우리가 음수율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 훗날 우리 예전에 배웠던 글씨는 음보율, 음수율 모두 형성하고 있다. 자, 다음 음운의 반복. 음운이 일단 뭐냐? 음운이라고 하는 건 여기 말하는 모음과 자음이다. 자음과 모음을 우리가 흔히 음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일정한 모음이나 음운을 반복한다 라고 하는 건데요. 자, 여기 이제 살펴보시면 갈래갈래 갈린 길, 길이라도 내가 바이 갈 길은 하나 없소. 바로 여기 기억, 갈
길, 기억, 기억 해서 지금 기억이 계속 의도적으로 반복되고 있고요. 갈 밑에 보시면 역시 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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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을. 그래서 네, 기억과 리을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일정한 음문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방법, 음문의 반복을 통해서 네,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이 있다. 사실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 중에 가장 간단한 방법, 네, 단어를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이 있다. 여기 있는 것처럼 꽃바람, 꽃바람 같은 단어를 이렇게 2번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이 있다. 다음 문장 구조의 반복은요, 네, 동일하거나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이 있다. 역시 뭐뭐 하는 마을이 있다. 다음 오래오래 장광이 부신 뭐뭐 하는 마을이 있다. 밤이면 더 많이 별이 뜨는 마을이 있다. 뭐뭐 하는 마을이 있다 라는 것을 통해서 문장 구조를 반복함으로써 네,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음성상징어는 뭐냐? 음성상징어는 요거예요. 의성어, 소리를 흉내내는 말, 의태어, 모양을 흉내내는 말. 그래서 의성어, 소리성자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성어는 소리성자, 태자는 모양 태자입니다. 그래서 의성어, 소리, 그 다음에 의태어, 모양을 흉내내는 말이다. 그래서 이렇게 의성어의 개념으로 음성상징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음성상징어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의성어들 전부 다 네, 살금살금, 폴짝폴짝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한단 말이죠. 같은 낱말을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반복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음성상징어를 사용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할 수 있다. 그 다음 우리가 1학년 때 많이 봤던 거 수미상관의 구조다. 이게 머리 숫자 꼬리 밑자입니다. 그래서 머리 시의 처음과 꼬리 끝이 같은 구절을 반복하거나 비슷한 구절을 반복해서 배치한다. 이것이 바로 수미상관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 살펴보시면 엄마야 누나야 강변사이자 처음에 엄마야 누나야 강변사이자 끝부분에 엄마야 누나야 강변사이자. 그래서 맨 처음 부분과 맨 끝 부분이 지금 아예 똑같이 써져 있다라는 거죠. 네, 이런 방식을 바로 수미상관의 구조이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운율을 형성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C의 개념, 우리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 같이 한번 봤고요. 16쪽으로 넘어가서 네, 우리 같이 제비꽃에 대하여라는 시와 그리고 나를 멈추게 하는 것들이라는 시를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스케치북 옆부분에다가 네, 제비꽃에 대하여 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고요. 시가 2편이 나와 있으니까 조금 크게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우선은 제비꽃에 대하여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비꽃에 대하여 우선 갈래는요. 갈래는 서정시다, 자유시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 성격은 체험적이다, 일상적이다, 그리고 성찰적이다. 여기서 우리가 제비꽃에 대하여나 그리고 그 나시에 나에 나와 있는 나를 멈추게 하는 것들은 모두 자신의 의미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시를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제재는 주제가 되는 주요 소재 제재라고 하는 건 제비꽃이 되겠고요. 주제 일상적이고 사소한 존재의 가치와 중요성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자, 특징들 몇 가지 살펴보면요. 특징 첫 번째가 말하는 듯한 어투를 사용했다. 그래서 말하는 듯한 어투로 네, 친근감을 느끼게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특징 살펴보면요. 두 번째 특징
유사한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우선 첫 번째 제비꽃에 대하여라는 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하나 조금 더 빈 공간에 정리해서 나를 멈추게 하는 것들이라는 시도 여기다 정리를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멈추게 하는 것들. 우선 갈래는 역시 똑같이 서정시다, 자유시다. 성격은요, 체험적이고 일상적이다. 그래서 두 시 모두, 오늘 배우게 되는 두 시 모두 일상생활에서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썼다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제재는 나를 멈추게 하는 것들. 그러면 내가 왜 멈추는지, 무엇 때문에 멈췄는지 찾아보고요. 주제는 사소한 것에 대한 애정과 그로 인해 얻는 힘. 특징은 아까랑 제비꽃에 대하여랑 비슷합니다.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였다. 이렇게 해서 두 시를 이렇게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비꽃에 대하여. 자, 제비꽃을 알아도 봄은 오고 제비꽃을 몰라도 봄은 간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보면요. 제비꽃.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제비꽃, 그리고 여기 제비꽃. 이렇게 반복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제비꽃을 반복을 했다라는 거고요. 또한 여기 보시면 알아도, 그 다음 밑에는 몰라도. 그래서 이 도라고 하는 개념, 여기서 알아, 얘는 밑에는 몰라도. 그 다음에 여기 오고 간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알아, 몰라, 오고, 가고 하는 것들은 단어가 바뀌었을 뿐 문장 구조는 어떻다? 문장 구조는 반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우리가 대구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알아, 몰라, 오고, 간다 의미가 서로 대조되어 있다. 그러면 이 대구와 대조를 통해서 의미하는 건 뭐냐? 바로 계절의 순환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비꽃을 반복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문장구조 대구법을 통해서 또한 의미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든 가지지 않든 계절은 이렇게 자연적으로 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럼 여기서 이 제비꽃을 몰라도 봄은 간다 라는 말, 그리고 여기 사용된 제비꽃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결국에 우리가 쉽게 놓치기 쉽다. 그러니까 제비꽃을 알아도 몰라도 봄은 오고 간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제비꽃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거냐? 바로 무의식적으로 스치기 쉽다라는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스치기 쉬운 존재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우리가 그냥 평소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작고 굉장히 사소한 존재다라는 거죠. 자, 이연으로 넘어가서요. 제비꽃에 대해 알기 위해서 따로 책을 뒤적여 공부할 필요는 없지. 그러면 우리가 제비꽃을 알고 싶어. 근데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을까? 근데 글쓴이 화자는요. 따로 책을 뒤적여 공부할 필요는 없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따로 책을 뒤적여 공부한다? 신경 써서 우리가 공부를 학술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 말은 어떻게 하면 제비꽃을 알 수 있느냐? 관심만 가지면 쉽게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따로 책을 뒤적여 공부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제비꽃에 관심만 가지면 쉽게 발견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여기 보시면 연인과 들길을 걸을 때 잊지 않는다면, 관심만 갖고 잊지 않는다면 발견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은 여기서
관심만 가지면 쉽게 발견할 수 있다라는 말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허리를 낮출 줄 아는 사람에게만, 자, 그럼 여기 말하는 허리를 낮출 줄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자, 허리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은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관심을 가지면 제비꽃이 보인다라는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작은 것에도, 작고 사소한 것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존재. 그래서 작은 것에도, 사소한 것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존재가 바로, 네, 허리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다. 그래서 그런 허리를 낮출 줄 아는 사람, 작은 것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에게 보인다. 근데 색깔이 자줏빛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줏빛이지. 자줏빛이지. 네, 시각적 심상이다 라는 거죠. 시각적 심상. 그래서 색채를 드러냈다 라고 하는 거. 시각적 심상이다. 허리를 낮출 줄 아는 사람에게 자줏빛, 시각적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결국 관심을 가지면 보인다. 그래서 자줏빛을 톡 한번 건드려봐. 흔들리지. 그건 관심이 있다는 뜻이야. 자, 지금까지 이 부분을 통해서 조금 여기 A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해보면, 지금까지 이 화자의 말투를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요. 공부할 필요는 없지. 할 수 있을 거야. 자줏빛이지. 그래. 그래서 톡 한번 건드려봐. 흔들리지? 관심이 있다는 뜻이야. 그런 거야.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다. 우리가 처음에 이 시의 특징 정리해봤죠. 바로 뭐예요? 네, 말하는 듯한 어투로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 바로 이 A 부분에 사용하는 것. 바로 말하는 듯한 어투. 이걸 우리가 대화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대화체가 나타났지만 여기 A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서 따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자줏빛을 톡 한번 건드려봐. 흔들리지? 그건 관심이 있다는 뜻이야. 그럼 여기서 흔들리지. 자, 흔들리지. 왜 흔들릴까요? 근데 뭐 건들면 당연히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흔들린다 라고 하는 거, 톡 한번 건드려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 무슨 얘기냐? 바로 사람과 자연의 소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관심을 가지면 이렇게 자연과 소통할 수 있어. 그래서 사랑이란 그런 거야. 사랑이란 그런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런 거야는 결국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아까랑 똑같습니다. 결국 사랑이란 관심을 가지는 거야. 랑 같은 말이다 라는 겁니다. 요게. 그래서 그런 거야, 관심을 가진 거야. 그러면 사랑은 관심을 가지는 거야. 근데 한 번 말하면 뭔가 어색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네, 요 사랑이란 그런 거야, 사랑이란 그런 거야, 이 말을 네, 반복을 했다. 그래서 반복을 통해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읽었던 이 부분을, 이 시를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여기 처음부터 여기 사랑이란 그런 거야 부분까지가 바로 전반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부다. 그래서 전반부 내용 정리를 해보면, 네, 결국 작은 것에도 관심과 사랑을 가지면 가치 있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전반부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부에서 이 시의 화자가 얘기하고 싶은 건, 작은 것에도 관심을 가지면 그것은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밑에 또 쭉 보도록 하지요. 자, 봄은 제비꽃을 모르는 사람을 기억하지 않지만, 그러면 아까 아는 사람은 기억하는데 모르는 사람은 결국 뭐예요? 네, 관심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결국 제비꽃은 네,
자기를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면 제비꽃을 아는 사람은 누구냐? 여기 제비꽃을 아는 사람. 아까 어떤 사람이 제비꽃을 알 수 있다라고 했었죠? 관심만 가지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즉 허리를 낮출 줄 아는 사람.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허리를 낮출 줄 아는 사람과 여기서 제비꽃을 아는 사람은 의미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제비꽃을 발견하는 사람, 아는 사람, 제비꽃에 관심을 주는 사람, 작은 것에도 관심을 주는 사람. 즉 여기서 말하는 디귿, 제비꽃을 아는 사람이다 라는 것은 결국 사소한 것에도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사소한 것에도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다. 사소한 것에도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비꽃을 아는 사람, 앞으로는 그냥 가는 법이 없다. 그냥 가는 법이 없다. 무슨 뜻입니까? 뭔가 보답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가는 법이 없다. 즉 나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에게 제비꽃은 항상 보답을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 앞에 제비꽃 한 포기를 피워두고 가거든. 자, 바로 그 작은 것에도 관심을 가지는 사람에게는 제비꽃 한 포기를 피워두고 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냥 지나쳤다면 아무것도 없는 봄이 되겠지만 네, 관심을 가지는 사람을 위해서 꼭 꽃을 피워준다라는 얘기는 결국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결국 봄을 특별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냥 가는 법이 없다, 보답을 준다라고 했었죠. 바로 이런 보답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봄에라고 하는 의미를 좀 더 특별하게 만들어준다. 그게 바로 제비꽃의 보상이다, 보답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참 이상하지. 해마다 잊지 않고 피워두고 가거든. 결국 봄은 제비꽃은 관심을 가지는 사람에게 이렇게 꼭 특별한 의미를 전해줄 수 있는 제비꽃을 피워줌으로써 보답을 해준다. 봄을 특별한 의미로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반부에 이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 후반부가 되겠죠. 전반전, 후반전. 여기서는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후반부는 결국 어떤 내용을 봤습니까? 관심을 가지는 사람에게 보답을 준다라는 거죠. 작고 사소한 것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을 잊지 않고 제비꽃을 피워둔다. 이 말은 결국 어떤 말이에요? 네, 보답을 준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였죠. 네, 이렇게 해서 우선 제비꽃에 대하여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자, 옆에 분석, 상황, 정리 여기 먼저 보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떤 상황이냐? 바로 제비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글자를 이상하네요. 제비꽃과 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정서와 태도는요. 작고 사소한 것에도 화자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너네도 관심을 좀 가져보아라. 가지고 있다. 주제는 아까 위에서도 정리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일상적이고 사소한 존재의 가치와 중요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존재지만 관심을 가지면 그때 어떠한 가치, 소중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거기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의미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표현을 시로 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낫이 읽어보도록 하죠. 낫이 나를 멈추게 하는 것들. 자, 먼저 처음에 나와 있는 거 보도블럭 틈. 자, 보도블럭 틈에 핀 쓴바귀 한 꽃.
자, 근데 보도블럭 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보도블럭이죠. 그 사이에 이제 흙이 먼지 쌓이고 거기에 쓴바귀 꽃 한 포기가 나를 멈추게 한다. 그러면 여기서 보도블럭이다 라고 하는 건 어디입니까? 그렇죠.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다. 또는 시련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열악한 환경, 시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뭐가 태어났습니까? 쓴바귀 꽃 한 포기가 태어났는데, 얘가 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멈추게 한다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열악한 환경 시련을 이겨내고 쓴바귀 꽃 한 포기가 나를 멈추게 한다. 나를 멈추게 하는 것 첫 번째 바로 쓴바귀입니다. 그럼 이 쓴바귀라고 하는 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아까 우리 가시에서 배웠던 제비꽃 있죠. 바로 그런 제비꽃 같이 작고 사소한 존재이다. 약한 존재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쓴바귀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가 작고 약하고 그런 존재라고 우리가 이 쓴바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여기 멈추게 한다라는 말 꼭 기억해 보시면요. 다음 두 번째 줄. 어쩌다 서울 하늘을 선회하는 제비 한두 마리가 나를 멈추게 한다. 자, 역시 나를 멈추게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근데 제비라고 하는 것이 또 나를 멈추게 하는데, 나를 멈추게 하는 거 제비 한두 마리. 자, 우리가 봄이 오면 제비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제비가 철새죠. 그럼 여기서 어쩌다 서울 하늘을 선회한다. 결국 어떠한 정착지 없이 계속 떠돌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의미한다. 그러면 역시 제비 한두 마리는 위에 나와 있는 쓴바귀처럼 작고 약한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요. 다음 17쪽으로 넘어가서 육교 아래 봄볕에 탄 까만 얼굴로 도라지를 다듬는 할머니의 옆모습이 나를 멈추게 한다. 자, 아까 위에서 잠깐 봤던 제비 한두 마리 나를 멈추게 한다 했었죠. 이번에 나를 멈추게 하는 게 바로 누굽니까? 아이고, 할머니입니다. 나를 멈추게 하는 거. 할머니가 나를 멈추게 하고 있다. 할머니가 나를 멈추게 한다. 나를 멈추게 하는 세 번째는 바로 할머니입니다. 근데 이 할머니 어떤 사람입니까? 어디에서? 육교 아래 봄볕에 탄 까만 얼굴. 그래서 이 까만 얼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사람은, 할머니는 그 육교 밑에서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같은 자리에서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는 존재이다. 그래서 할머니가 그런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는 존재가 나를 멈추게 한다. 다음, 구분어리로 실업자 아들을 배웅하다 돌아서는 어머니의 뒷모습은 나를 멈추게 한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구분어리로 실업자 아들을 배웅하다 돌아서는 어머니가 또 나를 어떻게 합니까? 나를 멈추게 한다. 역시 어머니도 우리가 항상 옆에서 나를 응원해주는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는 존재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을 멈추게 이 화자를 멈추게 하는 존재들은 결국 뭡니까? 약하고 사소한 존재들, 그런 존재들에게 어떠한 관심과 애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는, 역시 할머니나 어머니 여기서 나타나는 모습들 굉장히 돋보이고 화려한 모습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존재들이 나를 멈추게 한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요? 나를 멈추게 한 힘으로 다시 걷는다. 즉 이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나의 의미, 나의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나를 멈추게 한 힘, 나를 멈추게 한 힘 자체가 어떤 의미냐? 바로 내 화자의 따뜻한 마음 자체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화자가 따뜻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까 우리 제비꽃에 대하여서 나왔던 허리를 낮출 줄 아는 사람처럼 작은 것에도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멈추고 이런 작고 사소한 존재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그 힘이 내가 힘을 얻는 근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작은 것에 애정을 가지면서 살아보아라, 생각해보아라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나시도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하는 거, 네, 멈추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쓴바귀, 제비, 할머니, 어머니가 있었죠. 정서와 태도, 사소한 것의 발걸음을 멈춘다. 멈추게 하는 것들에 대해 애정과 연민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멈추는 이유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애정과 연민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멈추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역시 무엇을 다시 동기부여를 받고 있는 거죠. 힘을 얻고 있다. 자, 그래서 주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아까 위에 정리를 했지만 다시 한번 써보면 사소한 것에 대한 애정과 그로 인해 얻는 힘이 바로 나를 멈추게 하는 것들이라는 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봤으면 바로 17쪽 문제 1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에 대한 설명. 가, 아까 나왔던 제비꽃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우선 첫 번째, 의미 있는 경험을 시로 형상화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했던 경험을 시로 표현하였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맞는 말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말하는 어투를 사용하여 친근감. 그래서 말하는 어투, 이거 우리 대화체라고 했었죠. 앞에서도 얘기했었던 대화체를 통해서 친근감을 느끼게 해준다 효과가 바로 이 친근감이었죠. 다음 3번, 일상적이고 사소한 존재의 가치와 중요성. 이거 바로 가시의 주제였죠. 네, 그렇습니다. 가시의 주제였기 때문에 가에 대한 설명으로 맞다. 자, 대상 관찰하기. 네, 일상에 의미 있는 경험을 시로 형상화할 때 처음에 대상을 관찰하고 거기서 의미를 찾습니다. 여기에서 중간에 대상을 분석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1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라. 정답은 4번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5번에 마저 정리해보면 색채감이 두드러지는 시어, 시각적 심상을 자극하는 시어, 바로 색채감이 두드러지는 시어 뭐였죠? 그쵸, 자줏빛, 제비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색채감이 두드러지는 시어, 바로 자줏빛, 제비꽃이 시각적 심상을 이용한다. 정답은 그래서 알맞지 않은 설명 4번이 되겠고요. 옆에 선택은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 일상적이고 사소한 존재 뭐였죠? 네, 제비꽃이었죠. 넘어가네요. 다시. 제비꽃이 되겠고요. 색채감이 두드러지는 시어 역시 삼음절 세 글자를 써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제비꽃이다. 다음 두 번째, 가를 읽고 빈칸을 채우시오. 처음에 그래서 이걸 처음에 우리가 이 시를 쓴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썼냐면 처음에 대상을 관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떠한 의미를 찾게 되는데 이 화자가 어떤 의미를 찾았는지 정리를 해보면 관심과 사랑을 가지는 사람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는 사람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을 통해서 제비꽃에 대하여 결국 그 주제가 결국 그거였죠.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보답을 해준다. 봄을 특별하게 만들어준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관심을 가지는 사랑을 가지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현하고 싶었다라는 거고요. 다음 2번으로 넘어가서요. 2번,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처음에 대조를 통해 제비꽃과 상관없이 없는 계절의 순환. 우리가 처음에 보면 제비꽃을 알아도 몰라도 봄은 오고 간다. 그 계절의 순환을 바로 대조를 통해서 오고 간다 또는 알아도 몰라도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 기억 맞는 말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니은 문장을 반복하여 사랑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니은이 뭐였죠? 사랑이란 그런 거야. 사랑이란 그런 거야. 이 부분을 반복한 부분이다. 그래서 문장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다. 역시 맞습니다. 사랑이란 관심을 가지는 거야. 디귿, 허리를 낮출 줄 아는 사람과 의미가 통한다.
디귿이 바로 제비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비꽃을 아는 사람은 네, 작은 것에도 관심을 주는 사람, 허리를 낮출 줄 아는 사람과 의미가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이다. 그래서 허리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은 관심을 가지는 사람, 작은 것에도 관심을 가지는 사람, 제비꽃을 아는 사람. 다음 리을, 제비꽃을 조금 더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리을이 무슨 내용이냐면 제비꽃 한 포기를 피워두고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제비꽃을 피워두고 간다는 건 뭐죠? 바로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한 보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는 사람에 대한 보답을 하기 위해서, 봄을 특별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 포기를 피워두고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관찰할 수 있도록, 네, 여기서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있도록 이라는 말이 잘못되었습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은 거 정답 4번이 되겠고요. 자, 미음이 뭐냐? 보도블록 틈에서, 그래서 그 보도블록이 바로 뭡니까? 척박한 환경이다. 보도블록이죠. 그래서 시련을 이겨내고 피운 꽃 쓴바귀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5번도 설명이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옆에 선택한 거 정리해 봅시다. 잘못된 선택지 몇 번이죠? 네, 4번이었고요. 알맞게 써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자, 아까 제비꽃을 한 포기를 피워두고 간다라는 것은, 네, 그리고 관심을 주는 사람에 대한 보다, 결국 봄을 특별하게, 봄에 특별한 의미를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제비꽃 한 포기를 피워두고 간다는 건 관심을 가진 사람에 대한 보답, 그리고 그 보답으로 그 봄을 좀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장 넘어가서 18쪽에 3번, 가와 나의 공통점을 모두 고른 것은. 우리가 이런 문제들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 풀 때는 네, 앞에서 가, 나 두 개의 특징을 꼭 OX로, 여러분이 이런 문제 틀릴 때 보시면 어떤 식으로 꼭 틀리냐면, 잘 헷갈리다 아리까리 하다가 결국 하나에 해당하는 거, 공통점을 분명히 찾으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는데, 하나만 해당하면 이거 맞는 것 같아 하면서 다 막 끼워 맞춥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OX 꼭 해주면서, 옆에 선택한 거 있거든요. 정리해보면서 보자. 우선 기억, 대상을 세밀하게 관찰하여 분석한다. 분석한다라는 것은 여기서 잘못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에 나와 있는 시와 나에 나와 있는 시는 모두 다 네,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의미를 찾아내서 그것을 시로 형상화했다라는 것이지, 이것을 전부 다 분석했다, 뭐 제비꽃의 학명은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분석했다라는 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에도 해당하지 않고 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할 수 있겠죠. 다음, 대구법을 사용하여 주제를 강조한다. 대구법을, 자, 일단은 가에서는 대구법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그게 뭐 주제를 강조한다라는 말은, 여기서 주제를 강조했다라는 말이 그렇게 막 썩 적용된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은 정리를 해보면 대구법 자체는 일단 가에서도 사용이 되었고요. 나에서는 문장 구조를 반복해서 이게 대구법이다라고도 헷갈릴 수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주제를 강조했다라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디귿 보시면 문장 구조의 반복. 자, 우선은 제비꽃에 대하여서는 문장 구조를 반복했다. 사랑이란 그런 거야. 사랑이란 그런 거야. 또 있었고요. 앞에서 제비꽃을 알아도 몰라도 봄은 오고 간다 라는 부분을 통해서 결국 운율을 형성했다라는 말은 네, 맞는 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했다라는 말은 둘 다 적용이 되는 말이다. 다음, 리을. 대상을 의인화하여 친근감이 느껴지게 한다. 여기서 의인화를 했다라는 건 가에만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대상 의인화했다는 건 가. 왜냐하면 제비꽃이 보답을 해준다라고 했었죠. 그러나 나에서는 의인화 부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비도 나오고 쓴바귀도 나오지만 그건 우리가 관찰한 대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한 것으로 나와 있지, 이것이 제비꽃이 이 시련을 이겨내서 너에게 보답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로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의인화라는 말이
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 미음. 주위에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를 소재로 했다. 맞죠? 가에서 제비꽃이 그런 존재였고요. 나에서는 우리가 나를 멈추게 하는 네 가지가 모두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흔한 소재, 할머니, 제비, 쓴바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었다. 결국 공통점 둘 다 동그라미 있는 거 찾아보니까 결국 디귿과 미음 정답은 2번이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이제 4번으로 넘어가서 4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A와 유사한 표현 방식, A에서 표현된 방식이 뭐냐라고 했냐면 아까 A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했던 것 가의 특징이었죠. 바로 대화체 방식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결국 A와 유사한 표현 방식, 그래서 우리가 뭐 무슨 법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A와 유사한 표현 방식이 뭐였냐를 찾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1번에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거는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나타내는 대유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라라고 하는 지명, 백두라고 하는 지명을 통해서 우리나라 전체를 표현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대유법. 그럼 A에 사용된 표현 방식은 아니다. 다음 2번. 교실은 향긋한 사과밭이다. 여기 교실은 향긋한 사과밭이다. 교실은 사과밭이다. 뭐뭐는 뭐뭐다. A는 B다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방식. 이거 우리 은유법이다. 그러면 A에 사용된 표현 방법은 일단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분단장 모른 꽃이, 몸단장 모른 꽃이, 떼약볕에 타던 꽃이. 그래서 문장 구조가 반복되었다. 이런 방식을 우리가 대구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구법. 다음 4번에 지하철 보도계단 맨바닥에 손 내밀고 엎드린 거지 아저씨의 손이 텅 비어 있었다. 비 오는 날에도 빗방울 하나 움켜쥐지 못한 나뭇잎들의 손처럼. 빗방울 하나 움켜쥐지 못한 나뭇잎들의 손처럼. 그러면 일단 처럼이라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직유법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뭇잎이 손이 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합니까? 아니죠. 그렇죠.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처럼 표현했다. 그래서 직유법과 의인법이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도 정답은 될 수가 없겠고요. 5번 마저 읽어볼게요. 나는 떡갈나무에게 외롭다고 쓸쓸하다고 중얼거린다. 그러자 떡갈나무는 슬픔으로 부은 내 발등에 잎을 떨군다. 자, 이 부분이죠. 내 마지막 손이야. 뺨에 대봐. 조금 따뜻해질 거야. 자, 이거 우리 아까 제비꽃에 대해서 뭐뭐 해봐. 흔들리지? 살펴봐. 하는 것처럼 대화를 사용하고, 대화체. 이것이 이제 말하는 듯한 어투이다. 이것이 바로 대화체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답 찾았죠? 네, 그렇습니다. 대화체 사용된 5번이 정답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